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을 한 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큰 부자시죠? 큰 부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풍산그룹 창업주 부인이십니다. 성함은 배준영 씨라고 합니다. 작고하셨죠? 이번에 관상을 보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이 부자 관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게 이게 바로 관상입니다. 관상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요즘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권 주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밑에 줄을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관상을 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건지 잘 알 수 있겠죠. 물론 줄 서는다는 게 좀 의미가 좀 그럴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 밑에서 일을 해야 되죠. 물론 줄을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될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이유에서 일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관상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잘못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상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관상으로 사람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풍산그룹 창업주 부인이신 배준영 씨 관상은 어떤 관상인가? 사람을 볼 때 부자의 상인지 부자의 상이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권력이 있는지 권력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 뭘 기준으로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냐?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운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기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하고 볼품없는 나무를 한번 이미지를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나무가 쓸모가 있겠죠? 사람을 따진다면 이런 사람이 부자고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좀 빈약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은 부자나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기운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상은 일단 얼굴에 살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얼굴이 꽉 차야 되죠. 그리고 체상도 그렇습니다. 체상도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돈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나도 살집이 있는데 나는 왜 부자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집이 있대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얼굴에 살이 있대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첫째, 조화 균형이란 것은 삼정이 균등해야 됩니다. 삼정하게 되면 머리털 난 데서 눈썹까지 상정, 눈썹에서 코가 중정, 코에서 턱이 하정.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악이 잘 배열이 돼야 되고요. 오악이 잘 배열이 돼야 된다는
그 말 뜻은 오악이란 것은 이마, 양, 광골, 코, 터 이게 솟아야 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솟때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이렇게 좀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준영 씨 이마, 양, 광골, 코, 터 이게 솟았죠? 조화 균형이 잘 맞는 그런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한번 보십시오. 코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알맞죠? 이 코가 얼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잡힌 코를 타고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있죠. 얼굴 조화 균형이. 그리고 살집이 있습니다. 어디 빠진 데가 없죠. 함몰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색이 탁하거나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꽉 찬 얼굴이 좋은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노력을 하게 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색이 탁하거나 어디가 함몰되어 있거나 좌우 균형이 안 맞거나 삼정이 불균등하거나 오악이 가운데로 이렇게 좀 모여져 있지 않고 각자 논다고 하게 되면 좋은 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부자가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는 것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관상학 공부하니까 관상학적으로 살펴봐도 얼굴이나 체상이나 목소리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북격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북격의 상을 갖춰야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백수의 왕인 것은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 갖춰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백수의 왕인 것입니다. 늑대나 곰이 백수의 왕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갖춰야 된다는 것은 그릇이죠.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그릇이 있고 가난한 사람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그릇이 있고요. 요즘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좋은 뉴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될 그릇이 아닌 사람이 이 그릇에 도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그것을 자기가 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상은 갖춰야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풍산그룹 창업주 배준영 씨가 이런 얼굴이 부자의 관상입니다. 부티나게 생겼죠? 있어 보입니다. 딱 봤을 때. 없어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어 보이게 되면 뭐든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꼭 뭔가를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라든지 삼정이 균등하고 오학이 잘 발달됐고 얼굴빛이 좋고 우리 주변에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하고 얼굴빛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배준영 씨가 이렇게 창업주 부인이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이것은 관상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의 상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큰 부자가 안 되더라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먹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을 보십시오. 자신의 상을 보고 자신이 부자의 상인지 부자가 아닌 상인지 판단을 하십시오. 부자의 상이 아니라 그러면 큰 부에 욕심을 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